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가치 갈등에 대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갈등하는 거죠. 가치, 쉽습니다. 이런 건 상식이니까 볼 거 없습니다. 상충하는 가치, 상충은 반대되는 거죠. 상충하는 의무, 이런 겁니다.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사회복지사가 두 개 이상의 가치와 직면할 때, 즉 가치와 가치가 충돌할 때 생기는 걸 상충하는 가치라고 하고요. 기관의 의무와 클라이언트에 대한 의무가 서로 부딪힐 때, 기관에서 뭘 요구하고 또 내담자가 뭘 요구하고 이게 부딪힐 때 생기는 걸 상충하는 가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두 개가 시험문제 나옵니다. 기관의 의무와 클라이언트에 대한 의무가 상충할 때 생기는 거를 예를 들면 가치 상충이라고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가치 상충이 아니라 의무 상충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무 상충은 기관이 들어가고요. 가치 상충은 가치가 들어간다. 이것만 구분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이상의 복잡성을 가진 클라이언트와 일할 때 다수 클라이언트 체계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얘도 문제 이럴 때 다수 클라이언트 체계다라고 보고요. 시험 문제가 A도 문제가 있고 B도 문제가 있고 C도 문제가 있고 이럴 때 무엇이라고 합니까? 답이 다수 클라이언트 체계. 아주 쉽습니다. 국어 문제입니다. 결과의 모호성, 윤리적 결정의 효과성이 모호할 때 힘의 불균형 이런 것들을 그냥 보면 될 것 같고요. 가치 상충. 가치 상충과 의무 상충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의무 상충 기관에 대해서 충돌하는 거. 이것만 구분하면 됩니다. 너무 복잡하게 갈 필요 없습니다. 쉽게 답만 맞추면 됩니다. 클라이언트의 비밀 보장 해야 됩니다. 당연하겠죠.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쭉쭉 넘어가면 상식입니다. 심심할 때 읽어보시고요. 안 심심하면 넘어가세요. 사회복지 실천의 윤리적 갈등의 조정 나옵니다. 이 조정의 순서가 시험에 나옵니다. 로엔버그와 돌고프.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이거 외워요. 사회복지 실천의 윤리적 갈등의 조정. 로엔버그, 돌고프, LOEWENBY 이거 게토레이입니다. 게토레이. 얘 또 외우면 게토레이 2. 이런 거 공부하지 마세요. 지가 다 써 있어요. 로렌버그와 돌고프의 윤리적 갈등에 의하면 이게 써 있습니다. 문제에 다 써 있는 걸 뭘 이렇게 외우려고 그래요. 노트 보면 잔뜩 적어놓고 로렌버그와 돌고프 그래서 윤리적 갈등 이런 거 그러면서 사람 외우는 거 너무 힘들어요. 뭘 외워요? 지가 다 써 있는데 그냥 몰라도 돼요. 그냥 로렌과 돌고래인지 몰라도 돌고래라고 외워도 이거 돌고프 몰라도 돌고래라고 외워도 답 맞출 수 있습니다. 그냥 나오면 순서입니다. 생명보호가 첫째입니다. 당연하죠. 생명보호가 첫째, 평등이 두 번째, 자유가 세 번째, 최소 해약의 원칙이 네 번째, 생활의 질 원칙이 다섯 번째, 사생활 비밀 보장 원칙이 여섯 번째, 진실과 사실을 알릴 원칙이 일곱 번째 순서가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순서가 쭉 나올 때가 있고 가로 집어넣고 나올 때가 있고요. 그래서 생명 다음에 뭐예요? 평등이다. 평등 다음에 뭐예요? 자유다. 이렇게 해서 포인트만 잡으시면 됩니다. 순서만 외우면 됩니다. 라모의 윤리적 지침, 우리 이것도 상식이죠. 그래서 자기 결정에 대해서 권리 우선한다.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권, 비밀 권리를 우선한다. 당연하겠죠. 그래서 상식입니다. 이런 거 빈곤과 기아와 같이 기본적 해악을 방지하고 주거, 교육, 공공부조 같은 공공재화를 제공하는 의무는 기본 재산권에 우선한다. 기본 재산권보다도 이렇게 공공재화를 제공하는 게 우선이다. 이런 건 살짝 바꿀 수 있죠. 왜 하여튼 최대한으로 틀리게 하는 거니까요. 빈곤과 기아와 같은 기본적 해악을 방지하고 주거, 교육, 공공부조 같은 공공재화의 제공보다 개인의 재산권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면 그렇지 개인의 재산권이 뭔가 우선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걸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재산권보다 공공재화를 제공하는 것이 더 우선이다라고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인트 잡는 것만 잡고 넘어가면 됩니다. 미국 사회복지협회 쭉 나옵니다. 뭐 상식입니다. 볼 거 없습니다. 이런 것도 출처가면 외우는 사람 있습니다. 삑살이에요. 넘어가시고. 너무 행복하지 않나요? 넘어가는 사람이 참 건강한 겁니다. 우리 상담 심리학에 저장 중독증이 있어요. 저장 중독증. 이 병이에요, 병. 이 저장 중독증이 있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성격이 완벽주의예요. 이 완벽주의 있는 사람들은요, 미뤄요. 미름. 이 미루는 사람의 특징은 게을러요. 이게 다 한 통속이에요. 그러니까 완벽주의가 좋은 것 같지만 완벽주의는 맨날 노트 정리만 해요. 나머지 나중에 외워야지 미뤄. 게으른 거예요. 저장 중독증. 그냥 글자 모아놓고 노트에 모아놓고 또 차고 글씨 연습하고 노트 정리하고 노트 정리는 잘해놓고 내용은 모르고 이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비본질이 본질을 잡아먹는 거예요. 옷도 마찬가지죠. 옷장 보세요. 여러분들 하면 이 인간은 참 합리적이지가 못해요. 성격 고쳐야 돼요. 옷장 보면 안 입는 옷도 잔뜩 옷장 빼곡빼곡하게 마음 잡고 버리려고 또 갖다 놔요. 또 갖다 놓으면 또 못 버려. 또 이건 한번 입을만 하는데 또 다시 집어넣고 맨날 빼곡하게. 결국은 1년 내에 한 번도 안 입는 거. 맨날 옷장만 해요. 혼자 못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또 돈 주고 또 뭐 수납 정리사한테 돈 주고 또 버려주고. 참 얼마나 비합리적이에요.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시험에 다 안 나오는 거 버려야 돼요. 글씨 안 나오는 글씨는 버려야 돼요. 아닌 옷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됩니다. 못 버리는 사람들 저장 중독증이에요. 성격 고쳐야 됩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현장 갑니다. 협의회 사회복지 실천 현장 작은 거죠. 광희 큰 거죠. 끝. 너무 쉽지 않나요? 사회복지협의회에 규정하는 9개 영역 공공 쭉 시험에 안 나와요. 실전 현장에 부족하게 한 개념틀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건 바로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1차 현장과 2차 현장을 구분하는 거. 이게 시험에. 꼭 쉬는 시간에 커피를 마시면 이렇게 트름이 나와요. 진짜 트름 나오는 것도 참 커피를 안 마시자니 또 말을 계속 열심히 하면 또 피곤하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래방에서 1시간 노래 부르는 것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노래방에서 1시간 동안 공짜로 노래 한번 불러보세요. 1시간 부르면 아주 미치도록 힘들어요. 그러면 제가 얼마큼 힘든지 여러분 공감하시죠? 맞아. 1시간 동안 공짜로 노래방에서 노래 불러도 힘든데 교수님 힘드시겠다. 좀 댁에서 격려에 응원의 박수 좀 보내주시고 제발 좀 부탁인데 좀 카페에 댓글 좀 달아주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댓글 달아서 궁금해서 올라가면 막 꽝! 맨날 올라가면 댓글 보러 카페 올라가면 꽝! 지금 응원의 댓글 좀 많이 달아주십시오.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합격을 시켜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합격을 제가 자신 없으면 이거 다 강의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혹시 나올지 모릅니다. 실전 현장에 분석하기 위한 개념틀입니다. 관심의 주대상은 문제인가? 주대상과 문제는 무엇인가? 클라이언트의 문제에 대한 이거 여러분 꼭 외워두십시오. 혹시 나올지 모릅니다. 이렇게 강의하면 여러분 미쳐버려요. 안 나옵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가이드를. 그럼 여러분들은 편하게 공부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시간일 때 편하게 할 때 좀 응원의 댓글 좀 달아주십시오. 제가 좀 힘이 나게요. 1차 현장, 2차 현장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실천하는 그 창, 사회복지사가 실천하는 그 창, 필드, 현장. 창은 뭐예요? 현장. 사회복지사가 실천하는 현장. 지역사회 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는 현장이죠. 이런 현장을 1차 현장이라고 하고요. 2차 현장은 1차적 기능이 아닌 부가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 그래서 보통 2차는 보건, 병원 나오면 무조건 2차예요. 그러니까 의료시설 나오면 무조건 2차예요. 학교 나오면 2차 이런 거. 그래서 관공서 이런 거, 어린이집,
노인 요양시설. 노인 요양시설도 이건 헷갈릴 수 있죠. 노인 요양도 1차 기관 같지만 노인 요양시설은 뭐예요? 의료시설이에요. 의료. 그래서 의료와 관계 있는 건 무조건 2차구나. 그래서 요거 잘 알아야 됩니다. 노인 요양시설 의료와 관계 있기 때문에 2차다.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런 것들만 구분하는 겁니다. 이거 다 외울 거 없이요. 의료와 관계 있는 거, 뭐 보건소, 병원, 노인 요양시설, 어린이집, 학교 이런 데는 2차다. 특히 노인 요양시설은 의료시설이기 때문에 2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공기관은 공공입니다. 민간은 민간이고 볼 거 없습니다. 행정기관, 서비스기관 뭐 볼 거 없고요. 생활시설이냐 이용시설이냐 이것도 구분입니다. 생활시설이냐 이용시설이냐.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구분하는 거죠. 생활시설은 숙식을 제공하는 겁니다. 숙식. 생활시설은 먹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 거주시설, 보육원, 쉼터, 노인 요양원, 그룹홈 이런 데는 숙식이 가능한 겁니다. 이용시설은 이용하는 겁니다. 그냥 몇 시간 동안 이용하는 거, 뭐 이용원, 미장원, 이발소처럼 이렇게 이용하는 거. 그래서 제가 복지센터, 지역 아동센터, 청소년 상담센터, 상담 잠깐 하는 거죠. 상담센터, 아동 지역센터, 아동 몇 시간 동안 봐주는 거죠. 제가 복지센터, 그래서 방문해서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이용시설이다. 그래서 이용시설과 생활시설을 구분하는 거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1차 현장, 2차 현장 볼 거 없고요. 사회복지사 역할 잘 해야 됩니다. 끝났습니다. 기능에 따른 사회복지사 역할, 셰퍼가 중요했지만 이거 다 시험에 외울 거 없습니다. 그냥 시험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직접 서비스 제공자, 상담 뭐 좀 볼 거 없어요. 그냥 조력자를 다른 말로 조성자라고 그래요. 조력자. 돕는 역할이에요. 조력자, 조성자다라고 해서 시험 문제는 뭐냐면요. 조종자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조종자는 조종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종자랑 헷갈리면 안 된다. 조력자, 조성자, 도와주는 사람이다라고 하고요. 교육자, 교육하는 사람이죠. 체계 연결자, 연결해주는 사람이다. 연결 중에서 중개자가 있죠. 중개자. 클라이언트와 지역사회의 적절한 인적 자원과 연결시켜 자원을 연결시켜주는 것, 중개자라고 하고요. 사례관리자, 사례관리자를 조정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사정, 조사하고 다른 자원에 제공되는 재화 서비스를 전달, 연결, 조정. 그래서 보통 물적, 인적 자원에 대해서 조정해주는 거다. 그래서 조정자라고 나오고요. 사례관리자 A가 담당 사례에 대해서 방문 서비스가 중복되어 제공된다. 방문 서비스가 중복됐대요. 그럼 조정해줘야겠죠. 이런 역할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조정자. 답이 조정자다. 진짜 시험 문제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례를 주고 여기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중복해서 제공되는 문제를 발견해서 이걸 해결한다. 조정자의 역할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중재자는 뭐예요? 갈등을 중재해주는 거죠. 그래서 중재자는 갈등을 중재하는 거다. 부부 분쟁, 노사간 분쟁. 중재자는 뭐예요? 누구 편 들어야 돼요? 중립을 지켜야 돼요. 중립을 지킨다. 중재자는 클라이언트 편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면 삑사리. 중재자는 중립을 들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클라이언트 옹호자는 대변인이에요. 클라이언트 옹호. 클라이언트 옹호자는 중립을 지켜야 돼. 클라이언트를 위해줘야 돼요. 클라이언트를 위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옹호자는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중립을 지키면 안 됩니다.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클라이언트를 옹호해 줘야 된다. 클라이언트를 대변해 줘야 한다. 대변자의 역할이다. 그래서 여성의 고용처에 대한 법률 제정에 대한 노력, 사회운동가, 국회에서 데모하는 거 무슨 역할입니까? 옹호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체제 유지와 강화자, 조직 분석과 조직을 분석하는 겁니다. 촉진자, 촉진하는 겁니다. 팀 구성하는 거죠. 자문 컨설팅, 자문하는 거죠. 조사, 평가 시험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안 나오는 거 보면 버리면 쉬워요. 프로그램 개발자, 프로그램 개발하는 겁니다. 기획자, 기획하는 거죠. 정책 및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고 볼 거 없습니다.
개입 수준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역할이라고 해서 마일리라는 사람이 주장했네요. 그래서 요건 조금 외워야 됩니다. 미시적 차원이 있습니다. 작은 차원입니다. 미시적 차원이 있고요. 미시적 차원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중범위적 차원이 있다. 그래서 중범위적 차원은 조직기관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거시적 차원이 있다. 그래서 지역사회죠. 그래서 거시적 사회, 지역사회를 계획하고 뭐 정책이나 이런 여러 가지 지역적 욕구를 계획하고 행동하고 현장을 개입한다. 그래서 현장 개입, 행동가, 계획가는 거시적 차원이다라고 보고요. 중범위적 조직기관이죠. 그래서 촉진자, 조직에서의 역할이죠. 촉진자, 중재자, 훈련가 이런 것들은 중범위적이고요. 그 다음에 미시적 차원에서는 이제 조력자, 중개자, 여기는 중제자예요. 여기는 중계자고요. 중계자, 옹호자, 교사다. 여기다 네 개니까 끼워넣겠죠. 다음 중 마일리가 주장한 미시적 차원이 아닌 것은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죠. 저 같으면 이렇게 나죠. 미시적 차원이 아닌 것은 나오면 여기다가 중개자 빼고 중재자나 끼워넣겠죠. 그래서 중재자는 아니고 중계자다라고 하고요. 나머지에서 하나 끼워넣으면 문제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출제자도 문제 만들기라고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이렇게 나오니까 네 개니까 이 네 개 끼워넣고 하나 끼워넣으면 문제 만들죠. 그래서 우리는 네 개를 포인트 잡는 겁니다. 미시적 차원에서는 뭐예요? 조력자, 중개자, 옹호자, 교사 이게 네 개의 차원이고 하나 끼어 들어가면 그게 틀린 거다라고 해서 하나 끼어 들어갈 때는 뭐 여기서 끼어 들어가겠죠. 뭐 촉진자, 중재자, 훈련가, 계획과 행동과 현장가 여기서 하나 끼어 들어가겠죠. 왜냐면 이거 세 개니까 문제를 만들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얘네는 문제를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오지선다형이니까 얘도 문제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럼 만드는 건 얘뿐이 없어요. 그럼 뻔하죠. 아, 네 개 외우고 하나 끼워 넣으면 그게 답이겠구나. 이렇게 맞히면 공부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잔머리 좋은 사람들은 이런 거 안 보겠죠. 아, 마일리가 주장한 네 개는 하나, 둘, 셋, 네 개구나. 아닌 게 답이겠다. 뭐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동료 집단, 동료 촉매자, 연구자 시험에 안 나옵니다. 넘어가고요. 통합적 접근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통합적 접근 방법과 해당되는 건요. 항상 쌍을 이루죠. 비교하는 거니까요. 통합적 접근 방법과 비교하는 건 전통적 접근입니다. 그래서 전통적 접근하고 차이점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통합적 접근은 잠재성을 개발한다. 미래지향적이다. 라고 보고요. 뭐 정신 역동적 측면으로부터 상황 속의 인간, 상황 속의 인간은 뭐 그래서 보통 뭐 파이라고 하죠. 그래서 인간과 환경 이해하고자 하는 일반 체계까지 확대된 개념이다. 통합이니까요. 라고 보고요. 예전에 사회복지 실천은 주로 인간에게 초점을 두거나 환경에 초점을 두는 이계도 접근으로 이루어졌지만 통합적 방법은 인간과 환경의 양면적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인간과 환경의 공유 영역, 즉 인간과 사회적 기능 수행의 영역까지 사회복지사가 개입한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시험에는 통합적 접근은 이계도 접근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시험 문제가. 이계도 접근이 아니라 서로 인간과 환경에 상호작용하는 양면적 상호작용 접근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계도 접근이 아니다라고 보는 겁니다. 다시 갑니다. 통합적 접근은 이계도 인간과 환경에 초점을 두는 이계도 접근이 아니라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보는 양면적 상호작용 입장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통합적 접근 방법은 클라이언트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클라이언트의 존엄성을 인정한다는 건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클라이언트의 참여를 독려하고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 및 개별적인 서비스 제공의 극대화를 강조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통합적 접근 방법의 필요성 나옵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쭉 복잡한 내용 있죠. 복잡한 내용은 넘어가면 돼요. 사실은 이제 시험 문제를 보게 되면 전통적 방법이 있죠. 이 전통적 방법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통합적 접근 방법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건 이론이기 때문에 볼 거 없고요. 통합적 접근 방법의 필요성이 왜 생겼냐? 전통적 방법이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이제 전통적 방법의 문제가 뭐냐? 이게 시험 문제겠죠. 전통적 방법은 주로 제한된 특정의 문제를 중심으로 문제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사람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한 개입을 하고 있어. 한 사람의 하나의 사건에 대한 제한된 특징을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최근의 경향이 복잡한 문제의 상황에 대해서 적절하게 개입이 안 돼요. 전체를 못 보는 겁니다. 부분만 봐요. 부분만 자세히 보는 거예요. 부분만 자세히 본다. 이게 문제예요. 전통적 방법은.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지나친 분화. 부분만 지나치게 세분화시킨다. 또 부분만 전문화 본다. 전체를 못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문화 그러면 이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전문화는 뭐예요? 부분만 전문적으로 본다. 전체를 못 보고. 그래서 지나친 분화, 전문화로 인해서 서비스의 파편화 현상의 서비스가 쪼개진다 이겁니다. 파편화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서비스의 파편화 현상, 전문화, 지나친 분화, 또 특정 문제에 대한 제한점 이런 내용이 나오면 다 전통적 방법입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전문화 중심의 교육 훈련은 사회복지사가 분야별로 직장을 옮겨가는 것에 도움을 줘요. 왜? 한 분야만 부분적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분야로 옮겨가는데 도움을 주지 못한다. 즉 다양성이 부족하다. 이런 문제 때문에 통합적 이론이 만들어졌다. 통합적 접근이 만들어졌다. 어떻게? 제한된 특정이 아니라 다양성을 보는 거다. 지나친 분화가 아니라 통합을 본다. 전문화가 아니라 뭐예요? 마찬가지로 통합과 전체를 본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통합적 접근은 다양성, 또 다기능 뭐 이런 거에 초점을 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시스템의 공통적 개발을 전제하는 지나친 분화와 전문가 간의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별개의 사고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점이 생겼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통합적 이론이 이루어졌다라고 보고요. 통합적 접근 방법의 주요는 뭐 개념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론만 경계는 뭐 말 그대로죠. 경계선 그는 겁니다. 경계. 다른 체계와 구분할 수 있는 각 체계의 테두리. 우리가 뭐 땅을 살 때도 경계 땅 있지 않습니까? 테두리. 그래서 이걸 경계라고 한다. 개방 체계, 폐쇄 체계 시험에 잘 나옵니다. 개방 체계는요. 에너지를 서로 자유롭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외부의 에너지를 자유롭게 받아들이는 거. 개방 체계죠. 그래서 네겐트로피. 그래서 엔트로피는 뭐예요? 폐쇄 체계예요. 에너지 교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 안에 썩는 겁니다. 폐쇄, 썩죠. 그래서 다른 체계와 상호작용하지 않고 환경에 다른 에너지의 접근이 거의 없어 자체의 에너지만을 사용하는 거야. 엔트로피 현상이다. 그래서 모든 체계는 에너지의 유입 없이 해체나 죽음으로 향한다는 자연의 보편적인 썩어서 문드러 죽었죠. 폐쇄 체계, 에너지 교류가 없다. 엔트로피. 그럼 개방 체계는 반대죠. 에너지 흐름이 개방적이다. 엔트로피가 아니라 네겐트로피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계는 위계입니다. 상하 체계, 하하 체계, 하위 체계의 위계이니까 볼 거 없고요. 항상성, 원래 행동으로 이전 상태로 되돌려 가려는 현상, 이걸 항상성이라 한다. 요만큼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에너지의 유입이 없이 현상을 유지하는 고정된 상태,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평형 상태다. 그래서 현상을 유지하는 거 평형 상태,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거 항상성,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고요. 체계의 행동적 특징 4가지가 있다. 4가지니까 하나 끼워 맞추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1 투입, 2 전환, 3 산출, 4 활료, 5 떡볶이, 그러면 떡볶이가 답이겠죠. 그래서 투입, 전환, 산출, 활료 4개의 행동적 특징, 여러분 포인트 잡으시고요. 투입은 뭐예요? 환경으로부터 에너지, 사물, 정보 등을 받아들이는 과정, 이걸 투입하는 거죠. 전환, 변화되는 거죠. 전환. 환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이는 다른 체계에 투입하는 겁니다. 환경에 직접 영향을 미치거나 다른 체계에 투입했다는 건 뭐가 아웃풋 남았으니까 그걸 또 투입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체계에 투입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산출이다. 활료 피드백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내용까지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화라는 말이 나오면 전환이다. 그래서 요거 2개는 내용 체크하시고요. 행동적 특징 4개, 투입, 전환, 산출, 활료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볼 거 없고요. 나머지 볼 거 없으면 넘어가면 됩니다. 교수님, 제가 볼 때는 추상성이 시험에 나올 것 같은데요. 추상하세요. 안 나옵니다. 생태체계 이론은 뭐예요? 환경 속의 인간이다. 그래서 자연과 환경이라고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다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 속의 인간 관점이라고 하죠. 그래서 person, 인간, 개인, environment에서 환경이죠. 그래서 환경 속의 인간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환경 속의 인간에서는요, 인간이 나오면 뭐가 나와요? 신체가 나오겠죠. 정신이 나오겠고요. 신체 건강, 정신 건강. 환경은 뭐예요? 사회적 요인이 나오겠고요. 또 환경적 요인이 나오겠고. 이겁니다. 4가지. 그래서 환경 속의 인간의 관점 요소가 아닌 것은 이 4개 아닌 게 답이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가족 구성 요인이다. 그러면 가족 구성 요인은 아니다. 이렇게 답을 찾으면 됩니다. 이런 내용들은 이제 기출문제에 다 있습니다. 기출문제 해설할 때 제가 또 포인트 잡으면 됩니다. 사실은 공부할 때 예를 들면 환경 속의 인간의 관점 요소가 아닌 것은 신체적 요인, 신체적 건강 요인, 정신적 건강 요인, 사회적 요인, 환경적 요인 이런 거 외우는 것보다 예를 들면 가족 구성원의 요인은 아니다. 그래서 그걸 외우는 게 답을 외우는 게 더 빨라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험은 옳지 않은 거 물어보는 게 70%거든요.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걸 외워야 돼요. 기본 이론서는 옳은 것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부는 요령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옳은 거 물어보면 옳은 거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옳은 거다. 확인 사살하고요. 옳지 않은 거를 물어보면 해설을 보고 왜 옳지 않은 거 확인한 다음에 옳지 않은 거를 여러분들이 외우는 겁니다. 거꾸로 공부하는 사람, 옳은 거 물어보는데 틀린 거 분석하고 틀린 거 물어보는데 옳은 거 외우고 이러면 시간 낭비입니다. 물론 합격은 할 수 있겠지만 병 걸리겠죠. 그래서 쉽게 공부하십시오. 나오지 않습니까? 요소, 신체 건강, 정신 건강, 환경, 사회 나오지 않습니까? 요소 4가지. 아닌 게 이게 진짜 기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근데 여기 이거는 백날 외워봤자 파이 분류 체계의 클라이언트 묘사하기 위한 4가지 요소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아닌 건 여기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닌 거 어디 있어요? 기출문제에 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계속 배우는 겁니다. 이거 열심히 외우면 오히려 사실은 에너지가 소비될 수 있습니다. 아닌 건 뭐예요? 예를 들면
가족 구성 문제. 가족 구성 문제가 나오면 가족 구성 문제는 아니다. 이걸 외우는 게 더 빨라요. 그래서 포인트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쭉쭉 볼 거 없습니다. 이것도 볼 거 없습니다. 여기도 볼 거 없습니다. 브렌펜브로너가 생태체계 구성, 미시체계, 중간체계, 거시체계, 외부체계에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미시체계는 작은 거예요.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미시체계는 작은 겁니다. 그래서 보통 환경 내 활동, 대인관계 유형을 말한다라고. 중간체계는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와 가족 간의 연결체계, 중간체계. 거시체계는요, 문화 나오면 거시체계입니다. 외부체계는요, 이 시험에 부모의 직장 나오면 외부체계다. 문화, 가치관 나오면 거시체계다라고. 연결하는 거다, 미시체계다. 그냥 단독, 뭐 가족, 학교 단독 나오면 미시체계다라고. 역사 나오면 역사는 흐른다, 시간체계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 관습, 이념 이런 건 거시체계고요. 역사 나오면 미래 시간, 역사 나오면 시간체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합적 접근의 실천 모델 4체계 나왔습니다. 핑거스와 미나완에서 변화 매개 체계 나왔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겠지만 변화 매개 체계는 뭐예요? 조직입니다.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가 소속된 단체, 기관을 매개 체계라고 한다라고 보고요. 클라이언트 체계는 뭐예요? 자신의 변화를 요구하고 인정하며 변화로부터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되는 사람들로부터 변화 매개인의 혜택을 받는 사람. 그래서 이렇게 변화 매개인과 계약이 이루어졌을 때 클라이언트가 될 수 있다. 혜택을 받는 사람이 클라이언트 체계다라고 보고요. 표적 체계는 뭐예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영향을 받아 변화가 필요한 사람과 문제로서 변화 매개인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영향을 주거나 변화를 시키는 것이 필요한 사람, 변화를 시키는 사람이 필요한 사람.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자가 치료를 받고 싶겠죠. 변화가 필요하죠. 알코올 중독자가 표적 체계겠죠. 근데 알코올 중독자가 나 치료받고 싶어요. 의뢰했어요. 나 이렇게 내가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클라이언트죠. 내가 이렇게 치료받고 싶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클라이언트 체계하고 표적 체계는 같을 수도 있고 또 표적 체계가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예요. 아내가 클라이언트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변화 매개인과 계약을 이뤄줄 수 있죠. 그럼 뭐예요? 아내가 클라이언트죠. 그래서 클라이언트 체계와 표적 체계는 같을 수도 있고 대상이 다를 수도 있다. 클라이언트와 체계와 표적 체계는 대상이 같다 그러면 삑살입니다. 클라이언트 체계가 표적 체계가 다르다 그러면 삑살입니다.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행동 체계는요, 변화 매개자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협력해야 할 사람으로서 사회복지사가 변화 노력을 달성하기 위해서 상호작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상호작용. 예를 들면 의사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 부탁을 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사회복지사 말고 간접적으로 도와준 사람 행동체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례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정신건강사회복지사 A는 고등학생의 아들의 지속적인 음주 문제를 도와달라고 어머니 B의 요청으로 그녀의 아들 C와 상담하였다. C는 학생으로서 자신의 음주와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함께 어울리는 친구의 압력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A는 학교 사회복지사와 협력하여 C의 친구들과 함께 치료에 참여하는 방법을 했다. 이때 고등학교 학생의 아들이 지속적인 음주 문제는 뭐예요? 문제점이니까 표적치겠죠. 문제점. 어머니 B는요. 어머니 B가 의뢰했죠. 그래서 클라이언트 체계죠. 학교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가 내가 나가서 도와줘야지. 행동 체계죠.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A는 뭐예요? 이거
이제 전문가로서 변화를 위해서 일로 연결시켜 주니까 변화 매개체계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종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자, 보시고요. 6체계 모델입니다. 컴튼과 갤러웨이죠. 그래서 변화 매개체제, 클라이언트 체계, 표적 체계, 행동 체계 이렇게 두 가지 포함시키는 거죠. 전문가 체계죠. 전문가 체계. 전문가 단체, 전문가를 육성하는 교육 체계 또는 전문가 실천의 자체 등으로 구성했다. 전문가 나오면 6체계다. 문제 인식 체계, 의뢰와 응답 체계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클라이언트가 다른 사람의 요청이나 법원, 경찰 등에 의해서 강제로 오게 되는 경우 일반 클라이언트 체계와 구별하기 위해서 강제로 법원이나 경찰도 가. 너 저기 처벌받아야 되니까 봉사활동에 법원, 경찰이 의뢰했죠. 그래서 의뢰자. 알겠습니다. 갔다 오겠습니다. 응답했죠. 응답체계 이런 것들은 이제 문제의식체계, 응답체계다. 그래서 법원, 경찰 나오면 의뢰, 응답체계, 문제의식체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라이언트 체계의 구분, 미시적 수준이 있고요. 거시적 수준이 있고 중간 수준이 있다. 뭐 보면 될 것 같아요. 단일화 기억나죠? 골드 스테인. 스테인까지 몰라도 골드. 단일화 했으니까 골드지. 이거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생활 모델, 스트레스 받지 않고 생활을 잘하자 생활 모델이라고 보고요. 그렇습니다. 자, 뭐 또 볼 거 없습니다. 여기서 네,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도 뭐 문제 여기서 두세 문제 꼭 나옵니다. 강의 한 30여 분 듣고 두세 문제 맞히면 땡 잡았습니까? 나올 건 내 것으로 만들고 버릴 건 철저히 버리면 의외로 공부할 거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하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